죽음으로 안내하는 어플 란도노티카, 살인마의 뒤틀린 예술작품 I Feel Fantastic, 인간을 흉내내는 무언가, 표정 없는 여자 등 인터넷을 뒤흔들었던 수많은 괴담들이 존재합니다만, 이번에도 그 괴담들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낱낱이 살펴볼 거예요. 자, 슬슬 다시 분위기 잡고 오늘 알아볼 것은 영미권의 괴담입니다. 여행은 항상 설레죠.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마주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우연을 한 스푼 섞는다면 더더욱 흥미롭지 않겠어요? 자, 거기에 딱 어울리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란도노티카. 제작자의 설명에 따르면 말이죠, 여행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가를 담은 키워드를 입력할 시 나름의 계산을 통해 랜덤한 특정 좌표를 찍어주는 어플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는 차치하더라도 여행의 설렘을 가중시키는 장치가 될 것은 분명했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란도노티카가 정말로 작동한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입력해 나온 좌표로 가니 골프장으로 안내되었고, 노란색을 입력해서 가보니 누리끼리한 집 앞에 도착하기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란도노티카에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일상적인 키워드만을 입력했을까요? 누군가는 조금 위험한 키워드를 입력해보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죽음과 같은 키워드 말입니다. I just went random naughty and I look out my window and there's someone laying in the gutter with their wife literally like on them, holding them. And so I parked and got out and he got shot. 이 영상은 미케나 레이란 유저의 계정에 업로드된 영상입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죽음이란 키워드를 입력했고 실제로 그 의도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여행을 하게 되었죠. 허나 몇몇 사람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냐며 의심했으나 경찰은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명의 희생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설명한 상황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경찰의 소식이 발표되었죠. 그녀는 그 모든 일을 실제로 겪었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범죄가 일어났던 현장을 들은 뒤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갔던 곳은 덴버의 콜팩스. 덴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을 꼽을 때 반드시 언급되는 우범지대였기 때문이죠. 현지인들조차 워낙 위험하기에 가기를 꺼리는 지역인데 란도노티카의 죽음을 입력하자 덴버의 콜팩스로 안내되었던 것. 이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또 다른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란 유저 또한 최근 바이럴되는 란도노티카를 설치했고 친구들과 함께 가본 적 없는 생소한 장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하게 된 곳은 웨스트 시애틀의 두아미시 헤드. 평범한 해변가로 보였으나 이내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버려진 캐리어였죠. 그간 보아왔던 후기들에선 하나같이 목적지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이 있었다는 말을 했기에 그들도 호기심을 거둘 수 없었고 당연히 그것을 열어보기로 합니다. 혹시 돈이 들어있을까 싶었지만 기대와 달리 무언가로 내용물이 꽉 찬 수상한 검은 비닐이었죠. 뭐가 들어있는 걸까라는 호기심이 들기도 전에 끔찍한 악취가 풍기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What started as a fun adventure ended with a very grisly discovery. They were exploring a remote part of a beach in Seattle when they came across the mysterious black luggage. Cops got there, they confirmed the presence of human remains in the trash bag stuffed inside the suitcase. 충격적이게도 그 가방엔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가방이 발견되기 며칠 전 건물주인 마이클 리 더들리가 세입자 오스틴 웨너와 제이카 루이스를 해한 뒤 이 가방에 시신을 담아 그대로 유기했던 것이죠. 강력범죄와 연루된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하자 사람들은 란도노티카 제작자를 향한 의구심을 품었는데 제작자는 어플은 단순한 도구에 불과하다 란 말을 할 뿐 어플과 범죄 간의 연관성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허나 위험한 어플이란 소문은 더더욱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이후 란도노티카를 이용하며 생긴 이상한 일들이 공유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이비 종교의 기도 현장, 촬영자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람, 숲을 한가운데 버려져 있는 여러 개의 빈 관, 심지어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 발견되고 다시 그곳을 찾아가자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자세히 보면 아이의 형체까지 혼자 오냐니까 키오코 내절까지 가네. 얘는 그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넘게 발견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버려진 일기까지 발견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버려진 위자보드까지 발견을 하고야 맙니다. 야, 이거 하천주별이던데 용케도 안 좋고 잘 버텼어요. 보시다시피 나중 들어서 란도노티카는 말이죠,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호러스팟 혹은 자기가 잘 꾸며놓은 호러스팟에 가면서 란도노티카가 안내해준 곳이에요 라며 호들갑을 떠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주작 영상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들은 다 나쁜 영상들이다 하는 건 아니에요. 란도노티카란 트렌드 아래 만들어진 연출된 영상으로 봐야겠죠. 실제로 란도노티카 영상들은 파운드 포티지 감성이 낭낭합니다. 덕분에 이쪽 장르에 환장하는 사람들은 때 아닌 컨텐츠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근데 앞서 말한 두 개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란도노티카는 정말로 신기가 있는 어플일까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제작자의 말에 따르면 무작위로 좌표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무려 퀀텀 에너지, 다시 말해 기가 뿜어져 나오는 좌표. 네. 뭐 설명은 그렇긴 한데 이게 뭐 진짜일 리는 없겠죠. 다만 대부분의 좌표가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으로 찍히는 걸로 봐선 붐비는 곳을 피하는 알고리즘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있지 않냐 싶겠지만요, 2020년 6월에 집계된 이용자 수만 1080만 명이란 말이죠. 수많은 이용자가 있는 만큼 수많은 경험들이 생겨납니다. 그중 별일 안 겪은 사람들이 태반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경험을 공유하지 않아요. 이상한 일을 겪은 사람들만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재수해서 좋은 대학 간 사람들 많이 보셨죠? 재수하면 무조건 좋은 대학 가나 보다 싶겠지만 재수해서 실패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안 보이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리고 란도노티카의 우연성에 대한 연구도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연한 일을 겪지만 대부분 너무 사소하기 때문에 곧바로 잊혀진다 하죠. 허나 란도노티카를 이용한다는 것은 우연을 찾도록 유도받은 상태입니다. 뭔가 그럴듯한 일이 일어나겠지 란 마음가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우연을 더 쉽게 발견하고 더욱 강하게 각인되는 거죠. 그래도 시신까지 발견한 건 너무 놀라운 거 아니냐? 그건 말이죠, 어쩌면 그렇게 우연히 발견될 만큼 알려지지 않은 암수범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유튜브엔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운 영상들도 있지만 이 영상은 그런 것 하나 없이 엄청난 불쾌감을 안겨주죠. 마네킹을 마치 사람처럼 꾸며놓았지만 어설픈 화장과 옷차림, 부자연스럽다 못해 섬뜩한 움직임, 기이한 멜로디와 의미를 알 수 없는 가사까지 어설프게 인간을 흉내낸 무언가, 불쾌한 골짜기를 시청각화한 듯한 영상이었죠. 가사를 따와 I feel fantastic이라 불리게 된 이 영상은 그 의도조차 예상하지 못할 만큼 난해했으나 그 어떤 부가 설명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 영상은 호러 블로그를 운영하던 사람이 우연히 발견하여 올렸을 뿐이라 제작자의 목적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각자만의 추측을 내놓기 시작했죠. 일부의 사람들은 마치 피그말리온이 그러했듯 자신의 이상형을 마네킹으로 직접 만들어낸 것 아니냐는 나름 일반적인 추측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불길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영상은 잔혹한 범죄자의 뒤틀린 예술작품이다. 그는 피해자를 납치한 뒤 뒷마당에 산채로 묻었다. 맥락 없이 영상의 뒷마당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까닭이다. 또한 자세히 보면 바닥에 선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 선이 바로 마네킹에 연결된 그 선이다.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 그 소리가 감지기에 잡히고 감지된 오디오는 전선을 통해 마네킹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마네킹은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 I feel fantastic은 단순히 불쾌한 영상을 넘어 어쩌면 정말 끔찍한 영상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은 이 사람에게 쏠리게 되었죠. 존 버저론, 제작자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름을 단서 삼아 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기묘한 사이트를 찾아냈죠. 그리고 발견합니다. 그가 직접 만든 컬렉션을 판매하는 페이지를. 그 충격적인 세부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안드로이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리 타나도 만든 뮤비 5개가 포함된 DVD 단돈 11달러에 판매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띠용? 앞만 봐도 범죄 머시기 컬렉션은 아닌 것 같죠? 결제 수단도 페이팔인 거 보면. 자, I feel fantastic. 이 기괴한 영상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먼저 이 마네킹에 대한 설명부터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타라라는 이름도 있는 애예요. 얘는 무려 2004년에 만들어진 일종의 안드로이드입니다. 혼자 움직이며 말도 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 좀 비약하자면 미쿠의 조상격 되는 분이세요. 근데 제작자 존 버저로는 안드로이드 전문가라기보단
애호가였거든요. 그래서 음색이 좀 굉장히 불쾌하고요. 움직이는 것도 예상과 기술 문제에 부딪혀 모가지랑 손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다고. 덕분에 불쾌한 골짜기 감성을 뿜어내는 녀석이 완성됐는데 설상가상 존 버저론의 예술 감각이 진짜 그 뒤틀린 방향으로 탁월합니다. 아니 일단 이 사이트 디자인부터가 비범하잖아. 영상에 나오는 연출들도 하나같이 처음 보는 방식입니다. 이게 퀄리티가 저열해서 그렇지 감성은 약간 극단 이누카레 생각난다니까. 이렇게 예술 감각이 뒤틀려 있으니 개 뜬금없이 뒷마당 컷을 넣었던 거죠. 그리고 이 양반이 만든 다른 영상도 있는데 그걸 보면 이거 제정신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야 한다 하면서 뭐 스토리, 사운드, 색감 아주 온갖 걸 건드리는데 얘는 딸깍 끝. 심지어 무섭게 만들 생각도 없었어. 사실상 공포계의 기안팔사라 다름없다. 아이필 판타스틱 얘기한 김에 얘랑 비슷한 왁구로 유행한 괴담 하나만 더 볼까요? 표정 없는 여자라고 불리는 괴담... 맞다. 표정 없는 여자. 이 사진은 1972년 6월 캘리포니아의 세다세나이 병원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것은 차라리 마네킹이라 부르는 것이 더 어울렸으나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그것과 굉장히 유사했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표정을 유지했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The Expressionless, 표정 없는 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날 그것은 직접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은 혼미백산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피범벅이 된 하얀 가운을 입고 있던 탓도 있었겠지만 그보단 그것의 입에 무언가의 꼬리로 보이는 것이 물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내 마음을 추스린 의사들이 그것을 병동으로 인도했으나 그것은 성인 남성조차 뿌리칠 정도로 마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한 의사가 들어오자 그것은 난동을 멈추고 이례적으로 그 의사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죠. 허나 그 입안에는 치아가 아닌 길고 뾰족한 가시가 가득했습니다. 당황한 의사는 뒷걸음질을 쳤지만 그것은 눈 깜짝할 새 달려들어 그 의사의 목을 물어뜯었습니다. 죽어가던 의사가 정체를 묻자 그것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나는 신이다. 제이 메시죠? 이게 그 진짜 무서울랑 말랑 했는데 갑자기 I am God 이건 좀 멘트가 짜치지 않나. 표정 없는 여자 2010년 초반에 유행했던 괴담이죠. 이게 이야기만 보면 단순 괴담이구나 싶으면서도 사진을 보면 이거 진짠가? 그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잖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리고 그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었죠. 역시 신이었군요. 네, 사람이 아니라 의료실습 마네킹이었습니다. 안토니 암스트롱 존스란 영국 사진작가의 사진이며 그 제목은 환자 밀랍 인형으로 실습하는 간호 학부생들이죠. 야, 학부 쌀발한 거 봐라. 요새 나오는 의료실습 마네킹은 익숙하게 생겼는데 옛날 거는 다 이랬어요. 아니 다른 인형 한번 봐봐. 벌써 괴담원표 뚝딱이잖아. 여신이다. 아무튼 이 사진이 추후 발굴되었고 이에 영감을 받은 시어도어 제이 리아란 단편공포 소설 작가가 우리가 본 표정 없는 여자 괴담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야기 포텐셜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까지 퍼져온 건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 외국 안 가리고 다들 나는 신이다 이거 개짜친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래도 큰 인기를 끈 덕에 숏필름도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봐보시고. 근데 입안에 분명 가시 잔뜩이랬는데 그 치열이 너무 고르신 거 아니에요? 또 보죠.